나 혼자 책 읽기 흑설공주 이야기. 그러던 어느 나른한 여름날 오후였다. 낚시를 하던 왕자가 호숫가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낚싯대가 손에서 떨어지며 왕자의 상반신이 스르르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얼굴 한쪽이 이끼 낀 낮은 바위에 닿았다. 개구리는 이따금씩 왕자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이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삐죽이 튀어나온 자신의 입술을 왕자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아주 가까이 갖다 댔다. 그 순간 왕자의 입술이 움직였고 마침내 입맞춤이 이루어졌다. 아주 이상야릇한 기분이 개구리를 휩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몸통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치 고무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더니 점점 커지는 것이었다. 코가 점점 커지면서 입이 작아졌고 앞다리가 길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건조해지더니 아름다운 초록색 옷을 걸친 인간으로 변했다. 그녀의 온몸이 따뜻해졌다. 잇몸에서는 이빨이 돋아나고 머리에는 부드러운 금발이 돋아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개구리는 완벽한 여자로 변한 것이었다. 단 하나 반짝이는 커다란 초록색 두 눈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왕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왕자는 앞에 낯선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왕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누구시죠? 아름다운 아가씨, 어디서 오셨나요? 숲속의 요정인가요? 제 이름은 라나예요. 개구리 처녀는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대답했다. 전 요정이 아니에요. 전 단지 왕자님의 말벗이 되고 싶어 왔답니다. 왕자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낚시하던 것도 잃어버린 채 처음 만난 라나와 반나절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숲에 사는 동물들이나 새, 곤충, 심지어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은 물론 어떤 어부들한테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물고기의 습성, 해초, 가재, 달팽이, 물벼룩, 잠자리, 모기, 애벌레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물고기가 어떻게 기포를 품고 있는지, 박쥐들은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드로리들은 어떻게 헤엄을 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왕자는 너무도 신기해서 왕궁으로 함께 가서 머물 것을 정중하게 청했다. 물론 라나는 기꺼이 수락했다. 개구리 처녀는 왕자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해서 개구리의 궁중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한 개구리는 난생 처음 보아보는 웅장한 성에 놀랐고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격식을 갖춰야 하는 왕실 예절에 위압감을 느꼈다. 왕은 나이 많은 호라비로 기력이 날로 약해져서 왕자가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왕자는 처리해야 할 국사가 많았지만 자신의 아리따운 손님과 얘기를 나누느라 몇 날 며칠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라나를 깊이 사랑하게 된 왕자는 어느 날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라나 역시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왕자의 청혼은 왕실에 한바탕 소란을 몰고 왔다. 늙은 왕과 대신들은 출신 성부도 뚜렷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데다 궁중 내저도 전혀 모른다며 라나와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들은 왕자가 별 볼 일 없는 무이푼의 낯선 여자에게 홀렸다고 쑥덕거렸고 온갖 핑계와 구실을 들어가며 라나가 왕자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자는 이들의 충고를 무시해버렸다.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그에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 후 왕자는 라나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주위의 반대도 가라앉을 터였다. 마침내 왕자비가 된 라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궁중의 예의 범절을 몰라 자주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그녀는 춤을 추는데 서툴렀으며 포크와 나이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방문한 귀족들의 자기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그들이 길고 지루한 연설을 하는 동안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는가 하면 귀족 가문의 숙녀들이 나눈 대화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왕실에서 외빈 환영식이나 외교 행사가 열릴 때는 더욱 끔찍했다. 몇 시간이고 꼼짝하지 않고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시녀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옷을 입히고 벗겨주었고 숨도 못 쉬게 드레스를 꽉 쥐었다. 머리는 장식을 달고 틀어 올려서 흘러내리기라 할까봐 늘 노심초사해야 했다. 뻣뻣한 소매에 한껏 부풀린 치마, 금실로 술을 놓고 보석까지 주렁주렁 달린 옷은 어찌나 무거운지 입기도 전에 숨이 막혀왔다.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야생의 그녀에게 궁중생활의 격식과 예절은 거추장스럽게 짝이 없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욕조 속에 누워 과거의 생활을 회상하곤 했다. 향수를 참을 수 없을 때는 몰래 정원으로 나가 꼭 재는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풀바디를 팔딱팔딱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발산시키곤 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때때로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궁중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왕자비가 파리를 잡아먹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재빠르게 낚아채서는 자신의 입속으로 쏙 집어넣곤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부엌 사건이라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져 삽시간에 궁전 곳곳에 퍼져나갔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라나가 수석 주방장과 정참 메뉴를 의논하고 있을 때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다. 순간 그녀가 성강처럼 빠른 속도로 바퀴벌레를 잡아 낼름 삼켜버린 것이다. 그 후 시녀들조차도 그녀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을 외면하는 분위기로부터 그녀가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낮에 숲속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는 것이었다. 예전에 왕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시정들을 남겨두고 혼자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곤 했다. 라나가 국정에 끼어들면서 그녀에 대한 평판은 더욱 나빠졌다. 그녀가 나라 영토 전역에 사슴사냥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자 왕자는 오로지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로 인해 숲에 사는 많은 소작인들은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을 잃게 되었다. 백성들 사이에 원성이 일기 시작했다. 또 한 번은 왕관의 다이아몬드가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왕실 소유의 다이아몬드는 국가 통화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도둑맞은 것이었다. 모두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라나의 짓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왕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녀에게 훔친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쓸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걸이? 머리핀? 반지를 하기는 너무 크고 무거울 텐데 세팅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라나가 대답했다. 그럼 왜 도로 갖다 놓지 않소? 당시 보물함에서 왕관 다이아몬드를 굴러다니게 놔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소. 전 보물함이 없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어디 있단 말이오? 다이아몬드는 제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잃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이오? 왕자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언성을 높였다. 그것은 중요한 빚을 갚는 데 썼어요. 제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왕자뿐만 아니라 늙은 왕과 대신들이 차례로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말하라며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왕자는 그녀에게 간청했다. 라나, 당신은 절대죄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겠소. 왕관에 박힌 보석을 훔치는 것은 큰 반역죄에 해당하오. 모르겠소? 당신은 처형당할 수도 있소.
그렇게 되면 나로서도 더 이상 당신을 구할 수 없게 된단 말이오. 그러나 그녀는 계속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대신들은 그녀를 당장 투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왕자는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가택연금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맞섰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정식 재판을 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했다. 우리는 지금 왕이 계승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요. 그의 어미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투옥만은 신중히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왕자의 설득으로 라나는 왕실 안에 있는 자신의 처소에 연금되었다. 그 후로도 왕자는 라나를 찾아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목숨이라도 건지라고 눈물로 애원했다. 그토록 사랑하는 왕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들은 그녀가 아이를 낳는 즉시 재신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심이 컸지만 왕자로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국법이었다. 그런데 라나가 아이를 낳자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태어난 아이는 보기도 끔찍한 기형아였다. 아가미가 달린 큰 머리통에 다리 대신 널쩍하고 펑퍼짐한 꼬리가 달려 있었던 것이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육지로 나온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더니 이내 죽고 말았다. 왕자는 더욱 상심이 쌓였다. 새로 태어난 왕자가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다 사랑하는 아내가 죄인의 모습이 되어 공개 처형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슬픔으로 거의 넋을 잃어버린 듯 왕자는 라나 옆에 앉아 울기만 했다. 그를 위로하려는 그녀의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죽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었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히 헤어져야 할 것 같구려. 생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요. 라나는 어차피 궁중생활을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궁중은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한때 노력도 해봤지만 그녀의 몸에 흐르는 야생의 피를 어투지 못했다. 그래요, 우리는 헤어져야 할 것 같군요.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마지막으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연못으로 절 데려다 주세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라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발. 왕자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그럼하고 승낙했다. 두 사람은 밤에 아무도 몰래 궁궐을 빠져나갔다. 왕자와 라나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고 새벽에야 비로소 연못에 도착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거리며 말에서 내렸다. 말에서 내린 라나가 왕자에게 부드럽게 입맞춤을 하며 말했다. 이제 저를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왕자는 그녀가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기꺼이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왕자는 그녀의 머릿결을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그녀의 눈동자를 쳐다본 뒤 말을 끌고 숲을 향해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돼서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다. 왕자가 황급히 몸을 들려 돌아왔을 때 라나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연못 수면에는 파문이 일며 기포가 올라오고 있었다. 연못가에는 라나의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왕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던지고는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숨이 차오를 때까지 연못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결국 왕자는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는 백합꽃잎에서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초록색 작은 개구리를 보지 못했다. 왕자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왕자의 슬픔도 차츰 가라앉았고 몇 년 후 왕자는 부유한 나라의 공주와 재혼을 했다. 새 왕자비는 우아하고 교육을 잘 받아 누가 봐도 왕비로서 손색이 없는 품위와 자질을 겸비하고 있었다. 구 왕자는 새 왕자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왕자는 나란 일과 새 식구들에게 정신을 쏘느라 더 이상 낚시를 즐기지 않았다.
개구리 공주는 비록 단 한 번도 왕자를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예전처럼 숲속 연못가에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다.